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제24강의 주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스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쿠팡, 네이버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속행위라는 건 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기속행위라고 부릅니다. 기속행위라는 건 행정청에게 자율성이 없고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라는 건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이 있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재량행위라고 그러는데 재량행위는 다시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결정재량이라는 건 처분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이고 선택재량이라는 건 여러 종류의 처분 중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이냐, 영업 정지를 할 것이냐, 영업 취소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걸 선택재량이라고 합니다. 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에게는 자율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호를 보면 제1호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지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속행위에 관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는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술에 취했다고 의심이 돼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량행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속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사법 심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살펴보실 텐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가 다릅니다. 전자라는 건 기속행위를 얘기하죠.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해서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을 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속행위라는 건 적법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 정답,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 뒤에 법원이 내린 독자적인 결정과 행정행위의 예를 비교해서 행정행위가 위법한가 위법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량행위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했을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이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원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정청이 그러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만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는 경우 이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초과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과징금 납부 명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전부를 취소해야 됩니다.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이런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일부만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인 기준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기속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뭐뭐 한다 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량행위란 건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재량행위인 것이죠. 이것만 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게 매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률 규정의 주어와 연결이 됩니다. 법률 규정의 주어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법 규정의 표현을 기준으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규정의 주어가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건축법 제11조의 건축 허가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특별자치시장이 이런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다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구별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행정의 상대방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별자치시장이 건축허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2차적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학설은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수설과 판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설을 따르면서 효과재량설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설이라는 건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인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효과재량설을 보충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효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기속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반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행정행위 중에서 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허는 재량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량행위로 본 사례보다 기속행위로 본 사례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로 본 사례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로 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4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을 때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외 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을 사유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의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기속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 외국인이 신청을 하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정하여야 합니다. 판례 6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문헌에 비추어 육아휴직 복직 명령은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다음 판례입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상금 징수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입니다. 이어서 재량행위로 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 결정, 운송업체 수송 능력, 공급 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마을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재량행위입니다. 10번 판례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법령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인 것이죠. 11번 판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기하 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기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하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공표를 명할 수 있는데, 공표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를 하도록 할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량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량 행위는 행정청이 재량, 다른 말로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청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면 재량의 하자가 됩니다. 재량의 하자는 크게 나누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재량권의 불행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량의 일탈 남용을 보면 일탈이라는 것은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이 행사된 경우이고 남용이라는 건 재량권의 외적 한계는 넘지 않았으나 내적 한계에 미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설은 일탈과 남용을 구별하고 있지만 외적 한계냐 내적 한계냐의 경계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일탈과 남용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뭉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량권이 법률이 정한 목적과 다르거나 불법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 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면 역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재량을 아예 행사하지 않는 재량의 불행사도 재량의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지만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해서 감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재량의 불행사가 되고 재량의 하자인 것입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죠. 재량의 하자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 재량의 하자가 있으면 그러한 행정행위는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행위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량의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재량행위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만약에 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심리에 가서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량행위에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기 때문에 인용 판결을 하면 되고 일탈남용이 없으면 적법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판단 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단 여지는 재량 행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판단 여지라는 건 불확정 개념이라는 그에 기반하는데 불확정 개념이라는 건 법률의 요건 부분에 사용된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복지라든지 공적 질서, 위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입니다. 판단 여지설이라는 건 법규의 요건에 이러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이게 판단 여지설의 주된 입장입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 여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판단 여지인지 아닌지가 논의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대체적 결정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은 비대체적 결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호문화재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적 가치 평가 영역으로 판단 여지가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예측적 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환경법이나 경제법 영역에서 미래의 사실관계에 대해 고려를 해서 내리는 결정. 예를 들면 원자력 작업장 운영 시의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은 예측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형성적, 정책적 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전쟁 무기의 생산 수출과 같은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대체적 결정, 구속적 가치 평가, 예측적 결정, 형성적, 정책적 결정에서 이런 관련된 법규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심사가 제한돼야 된다라는 것이 판단 여지, 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 여지설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학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설은 재량행위와 판단 여지는 구별된다는 견해입니다. 재량이라는 건 법률 효과에 있어서 문제인데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양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설도 있습니다. 법률 효과가 불확정적이든 아니면 법률 요건이 불확정적이든 어쨌든 효과는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판단 여지나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영역이 조금 줄어든다는 의미에서는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판례는 어떨까요? 판례는 재량행위와 판단 여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불확정 개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걸 판단 여지가 아니라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표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기속행위는 행정행위에 발령을 할지 말지 여부, 어떤 행정행위를 발령할지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자율성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서 재량행위는 행정행위의 발령 여부나 종류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자율성이 있는 행위이죠. 기속행위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정해진 효과가 그대로 부여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 등을 고려해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기속행위는 법령에서 무엇 하여야 한다 아니면 무엇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사법심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먼저 도출하고 이 결론과 행정청의 판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법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다만 행정행위에 재량권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은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뒤에 그 결론과 행정청이 내린 결론을 비교하는 방식에 하게 됩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재량 행위에 관해서 심사를 할 때 법원은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문장이 꽤 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전부를 취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판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재량행위로 판단한다.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복직요건인 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복직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고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6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7번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학설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외적 한계를 넘었냐 내적 한계를 넘었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7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8번 처분의 근거 명령이 행정청의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재량권의 불행사도 재량의 하자의 일종입니다. 8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9번 행정청이 제재 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감경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이 하자가 되겠지만 감경 사유를 고려하고도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의 하자가 아닙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인정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10번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법률 효과가 아니라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 재량행위는 법률 효과에 재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